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간밤에 미증 씨가 휴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서 네네. 연초부터 쭉 핫해서 이번에는 아예 테슬라 특집으로 좀 마련해 봤거든요. 네. 특히나 테슬라가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나 올랐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안 그래도 잘 가던 테슬라 네. 더 잘 가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뉴스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먼저 인도 대수가 크게 늘었다. 네. 이것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무슨 이게 몇십 만대, 몇 만대 이런 거 뭐 숫자 하나하나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저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2에서 2에 4, 4에서 8, 16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림 한 장인데요. 와, 네.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보여준 게 딱 이겁니다. 이게 인도 대수거든요. 2013년에는 네. 1년 내내에서 12,000대. 그래서 뭐 2017년에서 9만 대. 사실 2017년, 18년 때 이게 고비를 못 넘고 이 위에서 굳어날 수 있다. 그런 경고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투자하든지 인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 그 다음에 2021년쯤에 일론 머스크가 회고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정중하게 썼는데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 그 정도로 네. 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훗날했어요. 얼마나 이 진짜 감회가 새로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만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반영조차 안 됐다. 이건 지금 진짜 그 전기차 차량 인도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 노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새로 많이 뜨는 거가 AWS 모멘트란 말이 많이 자주 쓰는 네. 얘기인데요. 아마존에서 AWS라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세상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정말 파괴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였는데 네. 지금 슈퍼차지 이러고 배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웬만한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에 그냥 무릎을 꿇고 있고 결국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는 예전 얘기로 보면 조공을 바치는 거랑 똑같은 네.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면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목표가를 이번에 발표 나고 나서 $50를 올려놨지만 그래봤자 $110.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 너무 매도 낮은데요? 의견도 꽤 네. 많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중 기업이요. 오늘 현재 매수 의견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4% 정도 됩니다. 나름 좀 반반이네요. 네, 그렇죠. 미국 S&P 전체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매수 의견 비중이 92, 93%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54%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45%.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반 정도가 매수 의견, 또 상당 부분 중립 의견, 또 매도 의견도 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차량의 인도 대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가격 인하 정책이 그렇죠, 될 그렇죠. 텐데 네. 가격을 내려서 잘 팔리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가격을 내리면 수익성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네, 수익성이 약간 떨어졌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인도 대선 나왔을 때 약간 슬로우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익을 못 냅니다. 지금 네. 전기차에서. 근데 가격을 뭐 적극적으로 내렸잖아요. 사실 내려봤자 팬데믹 시기에 올렸던 걸 다시 정상화했다는 것인데 그 가격을 쫓아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내리면 더 손해나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테슬라가 되겠고 저희 시간에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다. 제2의 테슬라는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뉴스예요. 리비안 루시드 이쪽은 살짝 이제 좀 잊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진짜 혜성 같은 존재였어요. 맞아요. 테슬라의 네. 대항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는 완전 반대로 바닥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리비안도 이번에 기대 이상의 인도 실적을 또 맞아요. 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분기 대비 전직 전분기 대비는 한 60%가 늘어났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보다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마침 테슬라 올라갈 때 리비안도 주가가 급 같이? 반등했었고요. 네. 한 17% 가까이 맞아요. 올라갔고요. 루시드 같은 것도 꽤 한 7% 정도 올라갔는데 두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적자 기업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흑자까지 완전히
기조가 되고 생산도 원활화되고 판매도 늘어나면 이 회사도 언젠가 주가가 살아나면 완전히 주가가 뭐 5배, 10배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기에 올라간 거는 최근 4년 정도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길게 봤을 때 아까 보니까 10년 동안 네. 나름 그 과정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부도 가능성도 있었던 네. 우려가 목소리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가 따로 있고 타고 싶은 자 그리고 사고 싶은 자동차도 있는데 주식 투자할 만한 자동차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네. 물질로 갖는 것과 또 그렇죠. 주식으로 갖는 거 약간 좀 네.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 나 리비안 진짜 좋다. 로시도 좋다 그러면 그냥 사두고 그냥 묻어가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면 뭐 대박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무리해서 그걸 계속 사면 그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냉정한 현실 변준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위원님,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브랜드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유난히 테슬라를 주식 투자하고 싶은 종목으로 꼽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도 예쁘고 차도 잘 나가고 좋아하고 뭐 살 수 있을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요. 사상 최고가 추이를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수익률이 좋아야 되고 그것을 맞아요. 마진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순이익률 2022년 작년치를 한번 봤는데 제일 순이익이 높은 것이 페라리입니다. 페라리에서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아실 텐데 한 대를 팔면 평균적으로 한 11만에서 12만 달러가 남는다고 합니다. 한 대 팔면. 그래서 대박이네요. 그거가 평균 가격이 네. 보통 BMW 한 대 평균 가격이 11만 달러 정도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페라리가 한 대 팔면 그냥 BMW 한 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시장 지배를 갖고 있고 수익률을 좋은 건데 그게 1위, 네. 2위가 테슬라거든요. 페라리 한번 보세요. 페라리 주가 보여드리겠는데 네. 페라리가 주가 사상 최고가. 그렇네요. 방송 여러분 보시는 날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테슬라만 대단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순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현대차는 안 나와 있지만 네. 현대차가 작년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7%, 8%그 남지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테슬라, 페라리, 도요타, BMW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의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보이다시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페라리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70% 70%. 올라갔고 네. BMW 독일이 뭐 사상 최고가 지수가 가다 보니 BMW도 좀 올라갔고 도요타는 현대도 약간 좀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네, 네. 큰 재미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페라리를 좀 봤어야 했나? 그렇죠. 최근에 내가 차는 못 사지만 네. 주식으로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가 두 번째 뉴스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차, 타고 싶은 차와 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차를 좀 별개로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아직까지 그 400달러보다는 절반 가격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페라리가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런 거 사실 보여줘도 네. 그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 아니야 테슬라가 최고야라고 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죠. 특히 한국과 미국과 차이 나는데 미국은 압도적인 테슬라의 사랑. 지난 일주일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수명에서 압도적인 1등이 테슬라, 2위가 아마존, 3등이 애플, 엔비디아, AMD 순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매일매일 쓰는 것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국내 투자가들은 약간 다릅니다. 네. 국내 투자가들 여전히 테슬라를 많이 사고 엔비디아도 많이 사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 두세 달 동안은 압도적인 순매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주가 올라가다 보니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거죠. 네. 지난 일주일간 테슬라는 한 1억 1천만 달러,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많은데요. 약 7천만 달러 정도치 순매도를 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전 투자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는 큰 틀에서 보면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워낙 장기적으로 네. 보는데요.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어찌됐건 사고팔고를 트레이딩? 통해서 네. 트레이딩에 주력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한국은 요즘 최근에 수익 올라가면서 물론 나중에 나면 이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순매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개인 투자자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난다.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자는 입장이죠.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서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네. 근데 또 투자하는 방법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인들은 뭔가 좀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간다 느낌이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고팔고 이렇게 트레이딩에 집중한다라는 얘기 주셨어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투자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 시간에 뭐 계속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한 주 사라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손이 안 간다 이런 분들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뭐 사실 네. 엔비디아 특집 때 그리고 지난번에 또 애플 특집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좋으면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점에 사겠다, 물리기 싫다, 떨어지면 사겠다, 타이밍 이런 등등 고민하는 거는 저는 외람되지만 한국 주식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 가격대가 비쌀 수 있죠. 네. 비싸면 소수점 거래. 네. 웬만한 증권사 다 되잖아요. 뭐 네.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되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부터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매주 조금씩 0.1주, 0.01주 사던 아니면 2주에 한 번 사고 내가 월급날 사거나 꾸준히 정말 한번 갖고 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그 주식이 개별 주식 정말 사기 힘들다면 테슬라가 포함된 ETF를 사시는 게 정답이다. 제2의는 하지 마시고 네. 그것이 많이 포함된 ETF는 저희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한 번에 살 수 있는 걸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테슬라 좋아하시잖아요. 네. 엔비디아들 갖고 싶으시잖아요. 애플도 갖고 싶으시잖아요. 애플 요즘 대단하죠. 네.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것조차 없다. 근데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서비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ETF를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심벌은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이브의 DRIV입니다. 네.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글로벌 X에서 하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 ETF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애플도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가 6% 이상 들어가고요. 테슬라가 한 5.7% 들어가고 애플이 한 3. 몇 % 들어가고 9번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 이거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을 딱 지금 도저히 가격을 못 사겠다. 이것도 사시면 되겠고, 이거는 요즘은 ETF도 소수점 가능하지만 이거는 소수점이 아닐 것 같아. 네. 가격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6. 오, $26요? $26면 오. 요즘 해외 주식 안 해보셨던 분들은 네. 잘 찾아보시면 뭐 $10 주고 $20, $30, $40 돈 처음에 좀 서비스 주는 데 있거든요. 네. 그걸로도 충분히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딱 요 네 종목을 하고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ETF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도 이거거든요. 테슬라 주식도 꺼림칙할 수 있죠. 이것도 디아리 이거 물리면 어떻게 고민되실 수 있잖아요. 네. 좀 더 $26도 비싸. 네. 나 더 싸게 사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또 떨어지면 속상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게 아, 주식 투자를 네. 하는 것보다는 저축으로. 네, 주식이 안 맞는 분들이요. 이게 네. 뭐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네, 열심히 네. 저축하셔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개인 성향인 것도 있을 맞아요,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드라이브 사실 저희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 월가워즈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다뤄주셨던 쪽인데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26. 오. 할만하죠.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 꼭 무슨 홈쇼핑처럼 네, $26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적립수를 꾸준하게 사가셔요. 이거를 내가 뭐 1,000만 원 한 번에 산다.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네, 뭐든지 저희 시간에 좀 지향하는 그 투자 방식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방향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은 테슬라에 대한 빅뉴스 4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사실 뉴스가 참 끊임없이 나오죠.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얘기들 모아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